브라이언 트레이시, 토니 로빈스, 그랜트 카돈.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 강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강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멘탈과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나면 뭔가 바로 수익이 짠 하고 나올 수 있는 마법 같은 레시피를 기대하지 갑자기 멘탈, 마인드셋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이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상의 연사들은 여전히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듣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저도 지금보다 훨씬 전에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달라지는 걸 빨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때보다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들이 왜 계속 멘탈을 강조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개념 3가지를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그냥 단어만 들으면 많이 알고 있을 개념입니다. 특히 경제학이나 회계학 쪽을 조금만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 단어는 아주 지겹게 들었을 단어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들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해 할 수 없던 모든 기회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 기회비용은 수익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샀다면 그 비용은 다른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비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산 21만원짜리 나이키 신발은 삼성전자 주식 3주를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혹은 열차를 타고 1박 2일 정도의 국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돈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은 자격증 시험 문제지 2페이지를 덮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은 블랙핑크의 컴백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돈을 모아 5억을 지출한 부동산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5억 원어치의 금을 사들 수도 있고 미술품을 살 수도 혹은 파텍 필립의 시계를 살 수도 있는 돈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우리가 한 선택이 기회비용보다 더 좋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회비용보다 더 좋은 리턴을 가져올 선택이 계속 쌓이다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회비용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개념으로 기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xpected value, 줄여서 EV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현존 최고의 3점 슈터 스테픈 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의 올해 3점 슛 성공률은 무려 70%. 커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자기가 3점 슛 100개를 할 테니 성공할 때마다 자기한테 $10를 주고 실패할 때마다 자기가 $15를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내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에 이기면 얻는 가치를 곱한 값에서 질 확률에 지게 되면 잃는 가치를 곱하면 되는데요. 위의 예에서 커리가 슛을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돈을 잃게 되므로 지게 되겠죠? 그런데 커리의 3점 슛 성공률이 70%니까 우리는 70%의 확률로 $10씩을 잃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3점 슛을 실패할 확률은 30%니까 30%의 확률로 우리는 $15를 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 얻게 되는 기대값은 이길 때의 기대값 $15의 30%인 $4.5에서 질 때의 기대값 $10의 70%인 $7를 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커리가 내기를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커리가 우리에게 저런 내기를 걸 일은 없겠지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정확한 확률을 산정하기 어렵고 심지어 아예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방식대로 계속 뇌를 움직이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분명 도움이 될 결정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샀을 때보다 그 가치가 줄기 마련입니다. 옷, 자동차, 냉장고, 노트북 등등이요. 물론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들은 샀을 때보다 오히려 가치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의 몇몇 특정 신발, 페라리나 포르쉐, 한정 자동차, 롤렉스나 AP, 파텍 필립의 특정 모델들이 있겠죠. 하지만 회계학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토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회계나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감가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 괜찮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 물건을 사자마자 감가가 돼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요즘에야 반도체 수급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 귀한 몸이 돼버렸지만요. 새 자동차와 1000km를 탄 자동차는 성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가격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감가가 많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3년 된 냉장고와 어제 출시된 냉장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100만원 이상 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꼭 중고를 사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을 살 때 새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물건이라면 그 감가의 차이 금액이 새 것을 살 때의 기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기분값이 얼마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가가 잘 안 되는 물건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 같은 물건인데 왜 감가가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감가상각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타이밍에 사면 좋은지, 같은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쓸 수 있는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개념은 매물 비용입니다. 매물 비용은 이미 발생하여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서 다시 파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린 대부분의 결정은 매물 비용을 동반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몇몇 결정은 내리고 난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매물 비용이 크면 클수록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그 결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당 10만원짜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정말 별로였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10만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끝까지 밥을 먹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볼 때도 일단 자기가 구매한 책이 아무리 별로여도 그 책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조금 읽다가도 별로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고서점 같은 데 팔아버려요. 별로인 책을 꾸역꾸역 읽는데 4-5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면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시험을 볼 때도 똑같은 시험을 여러 번 본 사람일수록 그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들인 시간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라고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언제나 매물 비용은 발생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1년, 2년을 힘들여 가르쳤는데 아무리 봐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애티튜드까지 별로예요. 하지만 많은 사장들이 지금까지 이 직원에게 드린 매물 비용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똑같겠죠. 10만원에 산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지고 딱 봐도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하고 붙잡게 됩니다. 결국 매물 비용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게 되죠. 내가 내린 결정에 매물 비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진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매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매물 비용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생각하고 있는다면 분명 우리의 뇌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를 끝으로 돈공부 시즌1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즌2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처음 시도했던 돈공부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